별거 없어 보이는데 왠지 얘가 눈에 밟히네. 그래서 하여간 누군가의 꽂힘, 이게 삼국지가 성공한 비결이다. 오늘의 주인공은 조조의 맹장 하우돈입니다. 위나라의 전투 때마다 선봉에 섰던 이 외눈박이 맹장이죠. 조조 휘하의 최고의 장수고 거의 뭐 완탑에 성깔도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하우돈입니다. 실제 하우돈은 전혀 다릅니다. 이게 뭐 이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관우장비 같은 총나라의 주요 인물들은 몰빵의 수혜자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몰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유비가 뭐 전투가 한 게 없잖아. 삼국지 3분의 1 좀 남았을 때나 그 진짜 뭘 했지, 뭐 그전에는 도망 다니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조조 부하들은 경력으로 따지면 초계 인물들에 비해서 전쟁 경험이 최소 3배, 실제 3배가 넘을 거예요. 총나라가 관도대전 같은 거 해보긴 했냐고. 그래서 여기다가 몰빵 수법을 쓰면은 자칫하면 이게 어벤져스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소수에게 몰아주면 그 많은 전쟁과 사건을 처리할 때 에피소드의 긴박감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키우려면 도대체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몰빵 대신 어떤 수법을 써야 되느냐. 또 하나, 부하가 많으니까 누굴 키워야 되냐. 총나라는 뭐 걱정할 게 없잖아. 관우장비 키우고 오호장군, 이건 그다음 건질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기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수법으로 누구를 키우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위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연희는 어떤 방식을 썼느냐. 일단 비중이 높고 활약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못해. 왜? 이렇게 골라도 너무 많아. 여기서 나관중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관우, 수영, 이거다. 이미지로 가자. 이미지로 가려니까 한쪽 눈이 없는 사나이. 이거 괜찮잖아. 사실 이거 사고였는데, 전투 중에 눈을 다친 거는 맞지만 사고였는데 이거 마음에 들어. 키워. 또 하나는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균형도 생각해야 되는데, 정사에도 나오지만 하우돈은 조조가 제일 가까이 두고 격이 높았던, 격이 높아. 조조가 제일 가까워. 그 다음에 이거야. 두 개를 붙여서 최고의 맹장으로 키운 거죠. 이렇게 해서 하우돈이 선택을 받습니다. 사실 하우돈은 중요 전쟁에 빠짐없이 이제 사령관으로 참전을 해요. 관도대전, 적적, 나중에 뭐 한중정벌전, 여기 다 가게 되죠. 그런데 조조가 하우돈을 얼마나 총애를 했는지 수레에 같이 타는 정도가 아니라 침실에까지 출입하도록 했다. 동탁 밑에 여포처럼 경호실장이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최고로 요즘은 좀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급인데 침실까지 오게 했다. 그러니까 정말 친했던 거죠. 그래서 일설에는 친인척이 아니냐는 설도 있어요. 조조가 원래 하우씨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설도 있고 아니라는 설도 있는데, 뭐 중요한 건 마치 조조가 자기가 원래 하우씨인 것처럼 하우씨 가문을 총애하고, 여기서 하우씨 집안에서 무장도 많이 나왔고 사돈도 많이 맺고, 즉 가장 가까운 가문이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우돈을 요즘 말로 하면 국방통책임자, 국방부 장관 같은 지위에 두었고, 군권을 관리하니까, 야전지휘가 보다 군권을 관리하니까 같이 수레 타고 다니고 침실에도 데리고 오고, 내가 뭐 얘기도 많이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포랑 싸울 때 유탄에 맞아서 왼쪽 눈에 부상을 입었다고 돼 있습니다. 정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이제 정산은 가능하면 사람들의 어떤 그 좀 과한, 여기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거나 부상을 입었다, 그럼 됐지. 그래갖고 그 다음에 뭐 불구가 돼서 다리를 절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굳이 그런 걸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터에 다닌 사람이 부상 한두 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상을 입었다라는 것은 눈을 못 쓰게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연희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뽑긴 뽑았는데, 뭔가 이게 좀 카리스마가 쓰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고순이라는 애가 쐈는데 화살에 딱 맞으니까 이거를 딱 뽑아가지고, 그 유명한 말이지, 뭐 아버지의 정기요, 어머님의 피다, 그리고 뭐 이렇게 드셨다, 누나를 씹어 먹었다. 그래서 뭐 항상 하우돈 하면 이거 화살에 눈 빼는 모습인데,
그거는 당연히 창작이고 눈에 부상을 입었다고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게 이렇게 해서 뽑힐 정도로 뚫었으면 죽죠. 뇌신경하고 연결되면 바로 이게 가잖아요. 아무튼 그 최고의 명장면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거. 자, 그러면 하우던의 실제 모습은 뭐냐? 죄송합니다만 내 탓이 아니니 어쩔 수가 없어요. 전혀 반대예요. 전혀 반대. 전혀 맹장이 아니에요. 전혀 맹장이 아니에요. 맹장이 아니라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방송하기 겁나요. 하우도는 야전에 나가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야전 사령관을 이긴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좀 어두웠던 것 같아요. 삼국지에서 그 방망파 전투가 이게 또 제갈량의 맹활약, 고기가 물을 만난 전투인데 사실 방망파에서는 그냥 매복에 평범한 매복에 걸린 건데 지형이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우돈이 쫓아가다가 상대가 잘한 게 아니라 하우돈이 멍청해서 걸린 거로 돼 있고 그 한중에서 한번 공을 세우는데 그것도 진짜 웃기는 에피소드인데 지휘를 잘못해가지고 부대가 뭐 이렇게 후퇴가 막 엉킨 거예요. 그래갖고 뭐 지금 부대가 분산이 된 거지. 큰일 났잖아. 그래서 야 뭐 돌아와 뭐 북으로 뭐 이랬나 봐. 그래갖고 뭐 분리됐던 부하들이 막 이렇게 돌아오고 서로 뭐 어떻게 했는데 적군이 동요해갖고 막 무너지고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기는 정말 대형 사고 쳤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긴 건데 그게 거의 야전에서 거둔 유일한 공적이거든요. 뭐 그러니까 야전 지휘관으로서는 보통 이하였던 사람인데 왜 조조가 하우던을 그렇게 총애했느냐? 사실 조조한테 맹장은 많아요. 그러면 뭐가 드무냐? 항상 부족한 게 문무겸비가 드물어요. 문을 하는 사람은 무가 힘들고 무를 하는 사람은 문이 힘들죠.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걸 하면서 군사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하우돈이었거든요. 하우돈은요. 항상 전쟁터에 가도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했다. 14살 때인가 스승을 뭐 어떤 애가 스승을 욕했대요. 그래서 확 돌아가지고 달을 죽였다는 거야. 스승의 명예를 위해서. 험악한 시대예요. 그런데 살인자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야 정말 훌륭한 학생이다 이렇게 됐다는데 그 성질을 키운 게 아니라 본인은 반성을 한 모양이에요. 아, 나 이러면 큰 인물이 못 된다. 그래서 그거를 되새기면서 전쟁터에 가서도 꼭 스승님 말씀을 배우면서 문관적인 통치 기능을 키우려고 했죠. 그래서 하우돈은 그 중요한 전쟁에 많이 나갔지만 정말 뭐 앞에서 날뛰는 이런 야전 사령관 스타일이 아니라 지휘관형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인격의 소유자예요. 하우돈은 뭐 욱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삼국지 보면 그냥 너랑 나랑 붙자 막 이런 스타일인데 전혀 그거 아니고 굉장히 합리적인 인격자예요. 하우돈이 한호라는 사람을 하나 발굴해가지고 자기 부하로 삼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복잡할 때인데 이제 누가 부축해서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우돈이 인질로 잡혀요. 그래서 요즘 말로 인질극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우돈이 이렇게 되니까 그 밑에 부장이었던 한호가 가는 거죠. 참 협상을 해야 되는데 탁 이쯤 목에 칼 대고 뭐 요구 조건 안 나오면 뭐 이제 우리 많이 본 거. 그랬더니 한호가 하우돈 절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법이 있어서 인질과 타협할 수가 없으니 돌아가셔 주셔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질들이 보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이거. 그래서 차라리 항복이라도 하자고 해서 항복을 해요. 왜냐면 이거 죽여도 죽는 거고 뭐 이런 거니까.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한호가 하우돈한테 가서 죄송하다 당신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랬습니다. 요즘도요 이랬다가는 아마 확 뒤집어지는 상관 엄청 많을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면 말은 고마워 그러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지. 저 자식이 저게 감히 나를 죽이려고 해. 근데 하우돈은 그렇게 안 하고 조조한테 가서 한호 이야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밑에 이런 훌륭한 부하가 있다고 칭찬한 거죠. 감정 상했으면 그거 얘기하는 거 딴 죄를 씌워서 죽여버리지 아니면 좌천시켜버리기 얘기를 하겠어요. 그랬더니 조조가 한호를 키워줘요. 네가 정말 훌륭한 부하를 뒀구나. 그리고 그런 법이 없었던 것 같아. 너 아주 잘했다. 앞으로 인질과는 절대 타협 없다는 걸 법으로 만들어라. 이게 난세다 보니까 사실 삼국지 연예는 안 나오지만 반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극상도 많고 조조가 이 명령을 내리니까 그다음부터 없어졌대잖아요. 그것은 하우돈이 합리적인 인격의 소유자였다는 걸 말해주는데 정말 드물어요. 항상 일을 적절히 처리해서 조조가 명령을 내리기를 법령에 구애받지 않아도 좋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조조가 너무 총해서 니는 네 맘대로 해라는 정권을 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아니에요. 하우더는 항상 일을 적절히 처리한다는 게 사리에 맞게 처리한다는 거죠. 너는 너무 똑똑하게 일을 잘하니까 법도 필요 없어. 골치 아프게 법 보지 말고 네가 그냥 알아서 해. 그만큼 사람이 합리적이고 그런 합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인격이 바탕이 돼요. 그 어떻게 보면요, 이게 명나라 장군의 이상형이거든요. 나관중이 명나라에 많이 맞췄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명나라 장군들이 날아다니면 삼국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중하고 타협한다는 것도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지. 바보 같았으면 하우돈을 오히려 명나라형 장군으로 바꿔서 키웠을 텐데 나관중은 읽는 사람은 명나라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명나라 장군이 뛰면 되냐? 그래서 하우돈을 삼국지형 장군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죠. 내가 지금 역사를 가르치는 건지 도대체 작가를 가르치는 건 가끔 잘 모르겠어. 주인공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어떤 분은 잠이 안 오신다고 하는, 제가 정말 댓글도 보다 보니까 누구 해달라는 분도 계신데 저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한 페이지에 등장해서 창에 맞아 죽었는데 근데 솔직히 그런 분까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몇몇 특별했던 사람들, 삼국지의 신 스틸러들입니다. 궁금하신 분 있으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런 소리까지 다 하게 되네. 안녕하세요. 테스러텍의 임영환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의 산성 탐방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조선 세조의 총신이었던 양성기는 우리나라가 산성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국가 조직을 이용해서 어떻게 생존해 왔는가는 이 산성의 역사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성 앞하고 뒤가 가운데가 봉우리가 있으니까 허물어져서 그렇지 실제 높이는 이거보다 더 높았을 거거든요. 여기가 좀 화강암 계열이긴 한데 점탄암이라고 좀 이렇게 층층이 깨지는 노을말 삼국시대를 바꾼 어떤 키포인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이 역사를 바꾼 성입니다.